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네.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재판이 끝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무죄를 했고요. 징역 1년 8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요.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품에 대해서는 1281만 5천 원에 대해서 추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받을 때 어떤 케이스를 살인 사건에 케이스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정해봐라 지금처럼. 네. 그랬더니만 사형부터 징역 3년까지. 네. 천차만별의 그 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야 사법연수생들이라는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추상같이 했던 그 선고에 대비해서 네. 이분 재판장 이름이 뭐죠? 우모시죠. 저기 제가 아까 우인성 판사. 네. 우인성 판사가 네. 저는 그 본인은 매우 객관적이고 같이 중립적으로 지금 무죄 사유를 읽어 내려갔지만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추는 무죄를 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피고인의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네. 무죄를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한 물증과 소위 진술 증거, 인적 증거를 예. 완벽하게 요구를 가정하고 예.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그 틀에 안 맞거나 조금 뭐 다른 여지가 있으면 그냥 주저없이 이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닌가. 제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소위 이제 명태균의 네. 소위 이제 58번에 걸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네. 명태균의 진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떨어지게 명태균과 소위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가 네. 올해 형성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에서 도움을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 좀 해줘라. 그 유명한 녹취 파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말을 안 듣네. 그거 예. 좀 해줘라.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것은 증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표결을 했다. 세상 물정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 공천 심사위가 있으면 네. 설사 최고 권력자가 영향을 미쳤어도 그것을 반영한 표결이라는 형식적 요식행위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식행위죠.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예. 것을 무죄 증거로 썼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무죄를 주기 위한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무죄가 쓸만한 근거들을 네.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명태균 개인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예. 장윤선 기자님 잘 알잖아요. 네, 명태균. 저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진술해 놨는지 예. 저는 명태균 씨가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예. 무려 이 돈이 3억에 가까운 돈일 거예요. 2억 그렇습니다.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당선자 결정이 안 난 네. 50대 50의 대선판에서 그렇습니다. 몰빵을 했다. 네. 저 판사님은 그러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뭐냐? 네. 2억 8천만 원이라는 여유가 있을 정도의 명태균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냐? 네. 가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정답을 내놓고 무죄를 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의 소위 권력 구조, 소위 그 선거법 위반 소지, 네. 뭐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예.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되는 문제들, 예. 뭐 이런 것들로가 다 연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그 어처구니 없는 것은 네. 같은 건진법사의 소위 이제 뇌물과 그렇죠. 뇌물 금품 수수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무죄.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알선의 의사가 없었다, 예. 뭐 이런 대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동일한 사람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진, 윤영우, 김건희.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일교, 이어진 거. 건진, 김건희. 김건희. 동일한 관계인데 어떤 것은 뭐 알선 의지가 없었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고 어떤 건?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를 주고 예. 뭐 그렇게 한 것은 예. 앞뒤가 완전히 모순된 거다. 음.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소위 유죄를 주기 위한 입증의 문제를 예. 기계적이고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 본 거다. 마치 강 건너에서 불이 났을 때 예. 그 불을 저 불은 어떤 놈이 무슨 예. 의도로 저지른 거야라고 해서 그것은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데 예. 강 건너에 불이 났구나라고 팔짱 끼고 보는 판결을 지금 한 거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아무런 가치의 지향이 없는 예. 아무리 가치 중립을 법원 판사들이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여기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예. 그래서 징역 1년 8월이 또 뭡니까? 2년도 아니고요. 예. 8월짜리 징역은 있지만 예. 1년 8이라는 양형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일부 유죄가 됐다고 하면서 어미 꾸짖었잖아요. 예. 어미 꾸짖기에는 1년 8개월이 너무 적고 예. 무죄를 준 부분에 대해서 소위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소위 일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년 8월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개의 경우 뭐 2년, 네. 그리고 또 이제 3년 뭐. 그 특검이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거기에서 절반 정도 하는데 완전히 양형 무죄로 그렇게 두 개가 무죄를 큰 게 결심을 한 거다. 예, 무죄로 날아간 이상은 네. 저는 아까 네. 우리가 우리 예, 목소리 예. 안 나갈 때는 석방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을 했을 정도로 예. 좀 편향적인 그런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가 오늘 또 생겼네요.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란 전담부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한번 더 세게 다퉈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업용 자발적 여론조사였다라는 그 인식,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투표로 형식을 갖췄으니 그거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유죄의 증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이 유죄의 증거로 보지 않았다는 거고 이걸 다 갈갈이 나눴어요. 뭐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요게 똑같은 구성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청탁을 할 때 이건 청탁이 아닌 거니까 선물입니다. 이건 청탁이니까 받아주세요. 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금액에 따라서도 800짜리, 1,200짜리, 6,200짜리 이렇게 세 개의 금품이 이제 간 건데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고 끊임없이 청탁을 하면서 이거를 뭐 선물이라고 포장해서 줬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 거고
아무것도 아니면 통일교 윤영호나 이런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그런 뇌물을 왜 건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돈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800만 원이 무죄, 예. 1,200 좀 액수가 커진 1,200만 원이 유죄, 예. 그다음에 6천만 원 가까운 5,800인가 예. 그 그래프가 유죄 이렇게 6,200, 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을 일종의 맛배기로 네, 맛보기. 줬다고 치더라도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유죄로 인정했잖아요. 그럼 그걸 그렇습니다. 통으로 봐서 예.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청탁을 위한 맛배기용이다 해가지고 일괄해서 유죄가 돼야 되는 게 네. 마땅한 법리거든요. 근데 그걸 세분해가지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 건너 불구형식으로 네. 저거는 건너 마을에 있는 개똥이가 어. 그 쥐불놀이 하다가 던져가지고 옮겨 붙은 거래. 이렇게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재판 법정에서 생중계로 되는 이 선고를 왜 저 같은 바쁜 사람도 나와가지고 우리 장윤성 기자하고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국정농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교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대한민국 나온- 법정에서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 겁니까? 판사님들 진짜? 이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영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돈 1,000만 원짜리 선물하면 나 이거 청탁 안 받을래. 뭔 청탁을 하더라도 난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그리고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면 무죄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을 거예요, 진짜? 당신들은 그러면 뭐 대통령급도 안 된 뭐 한 판사들이니까 부장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줄여가지고 한 돈 100만 원짜리 무슨 선물 갖다 주면 나 이거 재판하고 무관한 거야, 나 그냥 선물이야. 그럼 무죄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수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또 영부인이 대통령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백엔잎 송사라는 말.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다.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높은 청렴성이 필요하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좋은 말은 다 썼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부패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예, 금전적 청탁 절대로 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네. 자 이번에는 봐줄 테니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본질은 권력. 그 김건희 씨가 그 누굽니까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의 녹취록을 통해서 권력이란 내가 권력을 잡아보니까 그래 권력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움직여 이런 말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특히 검찰 권력을 형해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로 돌아가 보면 네. 소위 말해서 그러면 공동정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단순 투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단순 투자에 불과하면 이익과 손실이 소위 동시에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만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건희는 1차 주포 이정필한테 맡겼다가 손해가 나니까 손실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 돌려받잖아요. 예.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그 2차 주포 이정훈과 예. 뭐 하는 놈한테 소위 원금 이익 보장 약정했잖아요. 네. 그것이 새로운 증거로 나왔잖아요. 특검에 의해서. 그거는 검찰에서 아까 도이치모터스 처음에 수사한 사람들, 검사들 그 무혐의 주려고 했던 검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아까 인사청탁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원석이 갈아치우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사해가지고 다 바꿨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련 수사, 황지 수사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잘했다고 치하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죄면 김건희는 무죄인데 뭐 문제야? 뭐 그런 무리한 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방증은 이 판사한테 이 무슨 우부장 판사한테는 예. 아무것도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알선수재형이 다소 높게 나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였고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면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 속본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특검이 위법 수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그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려고 한 과도한 구형이었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재판도 그렇고요. 김용현 재판도 물론이고 지금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냥 내란 행위를 저지르고 국정농단 행위를 저질렀고 그 당시에 그 당사자들인 윤석열, 김건희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사법국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으로 귀결되는 거고 더 최종적으로는 재판으로 귀결되고 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판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네. 백그라운드의 소위 법적 카르텔, 그 대한민국 법적 이족 카르텔의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성재를 정치 공동체로 특검이 봤듯이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엎어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되고 네.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진다. 예. 책임져야 한다. 이 얘기는 위법 수사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예. 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를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직권남용 내지는 무슨 거꾸로의 그 사법 쿠데타, 네. 뭐 입법 쿠데타, 예. 국회 쿠데타로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와. 예, 여기까지 자락을 펴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까지 진도 나간 겁니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8월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그렇습니다. 꽤 시간이 됐고 뭐 예. 반성하고 있다 반성하고 이렇게 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예. 아마 그렇게 아까도 그 시킬 얘기도 겁니다. 했죠. 예. 시킬 겁니다. 다음에 예. 반성한다. 예. 그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예. 이런 등등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병수발도 해야 되고 네. 본인 몸도 아프고 그러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격이 시작되겠죠. 김건희의 반격.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아닌 분이기 때문에 네. 예,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판결이 나왔다. 1심 선고가 나왔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답답하고 희한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증거가 그렇게 많이 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눈 감은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소한 앞뒤 판결의 모순과 판결의 정합성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앞뒤 모순적인 건 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데 네. 그러한 소위 정합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네. 모순에 가득한 뭐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다 뭐 이런 정도의 거룩한 말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예. 거의 그 정도 기대할 만한 뭐 그런 재판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자체적인 내용만 봐도 앞뒤 모순이 된다. 네. 창피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직 판사 선배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판결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